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끝내셨나요? 혹시 설거지를 마친 뒤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한쪽에 걸어두고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물은 이미 다 빠졌는데도 괜히 수도꼭지를 한 번 더 만져보고 행주를 다시 접어보고 아무 이유 없이 부엌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가족들은 모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잔잔하게 흐릅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오늘은 조금 멀게 들립니다. 몸은 분명 집 안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도 닿아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밤. 혹시 당신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깨는 늘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고 소화는 예전 같지 않고 자려고 누우면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답답해집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건강검진도 괜찮다면서. 그래서 또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며 자녀들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은 다시 조용해지고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천천히 밀려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몸은 괜찮다는데 마음은 왜 자꾸 울고 싶은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 몸은 아주 조용한 방법으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60대 김모 씨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모 씨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모 씨를 만나면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참 성실한 분이세요. 한 번도 싫은 소리 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웃는 분이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웃는 얼굴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마음도 있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습관이 된 시간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밥을 안 치고 창문을 조금 열어 새벽 공기를 들입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집. 그 적막한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김모 씨는 그 시간에도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국을 끓여야지. 손주가 오면 과일을 깎아줘야지. 며느리가 바쁘다던데 반찬도 조금 만들어줄까? 하루는 그렇게 시작됐고 또 하루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는 그런 정의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모 씨는 그 일들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며 해왔기 때문입니다.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부엌은 하루 종일 전 부치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 도마 위를 오가는 칼소리, 끓는 국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시계는 어느새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이미 저려왔고 허리도 묵직했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할 시간이었거든요. 손주들은 뛰어다니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모 씨는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털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남편이 국을 한 숟갈 먹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짜네.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짜다는 그 말에 미안해하며 괜한 변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간장을 한 번 더 넣었더니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신경이 쓰이는 건 김모 씨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도와주겠다는 가족들을 만류하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먼 길 온 아이들을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접시를 씻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의 대화가 시끄러운데도 김모 씨 귀에는 흐르는 물소리만 들립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유 모를 울컥함에 당황하며 가족들에게 들킬세라 빨리 감정을 추스리려 애씁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참아온 마음이 잠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차트를 넘겨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조금 피곤하신 것 같네요. 스트레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김모 씨는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냐며 어색한 미소로 손사래를 칩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김모 씨에겐 익숙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너무 오래 참아와서 이제는 힘들다는 감각조차 잊어버린 걸까? 버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김모 씨는 문득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어딘가 많이 지쳐 보이는 얼굴. 그 얼굴을 그렇게 오래 바라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에도 김모 씨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먼저 살폈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쉬어야겠다는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모 씨도 처음부터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모 씨는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은 늘 분주했고 부모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생계를 책임졌지만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만큼 여유로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김모 씨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보다 참고 있는 편이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것. 동생을 돌보고 심부름을 잘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집안 분위기가 조금은 편안해진다는 것. 어머니는 그런 김모 씨를 바라볼 때마다
기특하다는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짧은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어린아이에게 무엇보다 큰 칭찬이었습니다. 반대로 울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는 날이면 이미 지쳐있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착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여간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김모 씨는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면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았고,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는 것이 미안했고, 몸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이런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실제로 김모 씨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늘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직함 뒤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작은 외로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성격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데에 익숙해진 삶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책임을 일찍 배웠던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을 더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싫다는 말을 어려워하고 도와달라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문제는 마음이 괜찮지 않은데도 몸은 계속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았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때로 수십 년이 되기도 합니다. 김모 씨 역시 자신의 감정을 잘 참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 믿었고,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어깨가 무거워졌고, 잠을 자도 피곤함이 남았으며, 가슴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쉬지 못한 마음이 아주 조용한 방법으로 존재를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다시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은 늦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때에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김모 씨는 어린 시절에 배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익숙했고, 자신의 마음은 늘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애썼고, 남편에게는 든든한 아내가 되려고 했으며,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루는 빠르게 흘러갔고, 계절도 세월도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쉬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밀린 집안일에 바빠야 할 그 시간, 이상하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잠시 앉았을 뿐인데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가족들의 목소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에게 그 조용함은 낯설면서도 조금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김모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을까? 쉽게 떠오르는 기억은 없었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생일을 준비하던 날, 아이들의 학교 행사, 부모님의 병간호,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던 시간. 그 기억들 사이에서 정작 자신의 모습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몸은 그보다 먼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 없이 어깨가 무거웠던 날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던 날도,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했던 시간도, 어쩌면 몸은 오래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이제는 당신 차례라고. 우리 몸에는 긴장을 풀고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도록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몸을 긴장시키고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편안함을 되찾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며 살아온 사람들은 몸이 편안해지는 방법보다 긴장하는 방법을 더 오래 사용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늘 누군가를 걱정하고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마음을 쓰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낮추는 살. 그런 시간이 수십 년 이어지면 몸도 그 긴장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병이 없어도 피곤하고 충분히 쉬어도 개운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곤 합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쉼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도 그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봐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애써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회복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감정을 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조용해질 뿐입니다. 마치 오래 닫아둔 방문처럼 문을 열지 않으면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지고 햇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열어주지 않으면 조용히 지쳐갑니다. 김모 씨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뜻밖에도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늘 그랬듯 김모 씨는 반찬을 챙겨주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를 붙잡으며 미소 띤 얼굴로 말합니다. 엄마, 내가 왔을 때 엄마도 편했으면 좋겠어. 왜였을까요? 특별한 조언도 거창한 위로도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나의 힘겨움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고 나의 수고함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모 씨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연습,
피곤한 날에는 잠시 쉬어가는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지 않을 때는 스스로에게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에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새로운 숨결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한 번도 돌보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하던 일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 같고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새가 우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까지.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혹시 김모 씨를 통해 당신의 모습이 그려지셨나요? 남들에게 착했던 당신, 이제는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동네를 걸어도 좋고, 예쁜 컵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창밖을 바라보며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들, 이제는 당신에게도 사소한 일들이 되길 바랍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건네던 다정함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세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 오늘은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도 참 수고했다. 많이 애썼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손잡이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다음 달의 당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며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몸도 마음도 조금은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조용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